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지침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오는 듯 마는 듯한 가랑비라도 오랫동안 맞다 보면 결국엔 옷이 다 젖게 되는데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결에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건강을 해치고 결국 큰 병을 만드는데요. 그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오늘은 꼭 알고 있어야 할 하지정맥류에 관한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승현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먼저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이 하지정맥류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정맥류란 다리 정맥 내 판막의 기능 이상으로 심장으로 가야 될 혈액이 다리 쪽으로 역류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하지정맥류로 인해서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2019년 기준으로 약 21만 명이며 특히 여성 환자가 15만 명으로 남성보다 무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원을 찾지 못해서 진단이 되지 못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환자 수는 이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건가요? 간단히 말해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동맥경화나 혈전으로 인한 혈관 폐쇄와는 조금 다른 기전으로 인해 혈액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혈관 내에서 혈액의 흐름은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심장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피가 정맥혈이 그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발 쪽으로 역류를 하는 것이 하지정맥류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이제 판막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맥 내 판막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셨는데 이 판막은 어떤 기관이고 또 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심장에서 펌프와 같은 작용을 통해서 동맥으로 피를 보내게 되고 우리 몸을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순환하는 혈액은 다리의 정맥에서 심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다리 근육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리가 제2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리 정맥의 혈액은 한 번에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혈액이 쉬어가는 휴게소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휴게소를 판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지정맥의 탄력이 감소하고 혈관이 확장되어 정맥 내 판막이 느슨해져서 혈액이 심장 쪽으로 흐르지 못하고 다리 방향으로 흘러가는 역류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마도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하지정맥류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궁금증일 텐데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크게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맥의 탄성이 떨어져서 정맥 내 판막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임신과 생리, 여성 호르몬이나 피임약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맥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에 비해 20에서 50% 정도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넷째, 비만으로 인한 다리 정맥 압력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서 있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증상이 있어도 이게 하지정맥류인지 긴가민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하지정맥류가 맞는지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 있을까요? 네, 스스로 알아보는 자가진단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리가 좀 무겁다. 두 번째,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곤해진다. 그리고 다리에 지가 잘 난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자주 붓는다. 그리고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다리가 좀 편안해진다. 다리의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보인다. 그 외에 다리의 실핏줄이나 혈관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보이는 경우, 그리고 다리에 피부병이 생겼는데 잘 낫지 않고 가려운 증상이 지속될 경우, 마지막으로 허리와 무릎, 발 쪽에 자주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증상들 중에서 3개 이상 해당이 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하지 정맥류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하지 정맥류는 어떤 분들이 잘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죠. 하지 정맥류가 잘 생길 수 있는 위험 인자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전적 요인으로 선천적으로 혈관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비만이나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발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관의 탄력도가 약해지고 마지막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좀 많고 여성의 경우 특히 임신과 관련하여 발병 빈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하지 정맥류의 위험 인자 중에서 유전적 소인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유전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부모 모두 질병이 있을 때는 약 80%, 부모 중 한 분이 병이 있을 때는 남자는 25, 여자는 60% 정도의 확률로 발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 쪽 유전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병의 직접적인 유전보다는 판막이 약한 체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통증이 가볍다고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또 피로감을 풀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시적으로 몸이 개운한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하지 정맥류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로 씻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지금 당장의 큰 문제는 아니지만 방치했을 때 생활 자체에 불편을 주고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질병.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지 정맥류입니다. 발병률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하지 정맥류에 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백승현 전문의와 함께 하지 정맥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하지 정맥류 많이는 들어봤는데요. 이 하지 정맥류의 류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류라는 단어는 혹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의학 용어에 류가 들어가는 류가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질병명은 정상 조직에 비하여 무엇인가가 혹처럼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정맥류라는 질병 역시 하지정맥에 정맥이 혹처럼 튀어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리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은 하지정맥류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병이 처음 발견될 때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는 증상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하지정맥류 증상에 따라 6가지 정도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단계로 실핏줄이나 작은 혈관이 피부에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는 정맥류가 생기는 단계인데 구불구불한 혈관이 보이는 단계입니다. 일부 환자들에서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혈관이 없더라도 하지정맥류의 원인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복제정맥에서 역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종이 생기는 단계인데요. 부종은 주로 종아리와 발 부위에 잘 생깁니다. 네 번째는 피부 변화의 단계입니다. 피부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색소 침착과 습진의 단계입니다. 피부 질환으로 생각하고 피부과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고 요새는 피부과에서 진료 후에 저희 과로 의뢰되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 변화는 지방성 피부 경화증과 백색 위축성 변화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드물게 궤양으로 발전하게 되기도 하고 궤양으로 발전하게 되면 하지정맥류 증상의 5번째 단계가 됩니다. 피부 변화와 함께 피부 궤양의 흔적이나 흉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단계에서는 피부 변화와 동반된 진행성 피부 궤양이 나타나며 드물게 피부 괴사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다리 혈관이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정맥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나는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와 있지 않으니 하지정맥류는 아닐 거야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다리에 혈관이 비치거나 돌출된 현상은 하지정맥류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혈관의 위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있어도 육안적으로 전혀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발생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은 흔한 증상으로는 다리가 무겁고 시리고 저리고 쥐가 나는 느낌, 무엇인가 기어가는 느낌, 무릎 통증이나 발바닥 통증, 열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좀 흔하지 않은 증상으로는 팔저림 증상이나 그리고 주무시고 나서 또 일으켜지는 만성 피로, 골반통,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등이 있습니다. 네,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어서 내원을 하게 되면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하지정맥류는 그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문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혈관 내에서 혈액의 역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사는 외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선 자세에서 컬러 초음파로 혈액의 역류를 확인하는 진단법을 시행합니다. 아프지 않고 간단한 검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정맥류가 있어도 다른 불편함이 크게 없으면 그냥 두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하지정맥류는 발병 이후 어느 단계를 지나게 되면 자연 치유되기 좀 힘든 진행성 질환입니다. 하지정맥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가 악화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많은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오전보다 오후에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퇴근 이후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시린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지정맥류 증상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종을 동반한 중증 하지정맥류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혈관 주위에 피부염이 생겨서 가려움을 호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리 쪽에 가려움을 동반한 난치성 피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중증의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피부 궤양 등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당뇨로 인한 피부 궤양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심하지 않은 하지정맥류의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초기의 하지정맥류의 경우에는 증상이 경미하고 발병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맥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그렇게 약물을 복용하면 일시적인 증상 개선이 가능합니다. 하지정맥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여 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정맥에 있는 판막의 기능이 손상이 돼버린 하지정맥류 환자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하지정맥류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지정맥류는 하지정맥에서 혈류가 거꾸로 흐르는 혈관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혈관을 몸에서 제거하거나 기능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혈관을 없애거나 막아주면 다리 안 좋은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다리에 있는 여러 개의 혈관 중에서 이미 기능을 잃고 제 역할을 못하는 작은 혈관 하나를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가 오히려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하지정맥류라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면 통증과 부종 등을 호전시킬 수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춘 건강 프로젝트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2배나 더 높고요. 특히 50대 여성 환자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자리에서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서도 발병이 증가하고 있어서 10대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질병이 됐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하지정맥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승현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받으면 여러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될 텐데요.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하지정맥류 치료법은 전통적인 수술 방법부터 새로운 의료기술을 이용한 시술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환자의 연령, 성별, 혈관의 형태, 병의 정도에 따라 개개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물론 재발 없이 완벽하게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법에는 수술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많은 분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기를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는 통증과 흉터가 없는 시술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시술의 경우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고장난 혈관을 막아주는 레이저나 고주파 요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약품을 이용해서 혈관을 막아주는 치료 방법도 있는데 시술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의 후에 치료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혈관 경화요법은 하지정맥류의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모두에게 다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혈관 경화요법을 쓸 수 없는 환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경화요법은 혈관 내에 경화약품을 주입하여 혈관 폐쇄를 유도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주로 작은 사이즈의 혈관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며 마취 없이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하지정맥류의 주 원인이 되는 복제정맥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 혈관에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큰 정맥류나 복제정맥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화요법으로는 잘 안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치료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네, 당장 수술은 필요하지 않아서 혈관 경화요법 등으로 치료할 경우에 부작용이나 또 나중에 재발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경화제와 키트를 이용하여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복제정맥을 막아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통증이 없고 흉터가 없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드물게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고 지름이 큰 복제정맥의 경우에는 재발의 위험성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발병한 지 오래돼서 복제정맥의 지름이 큰 하지정맥류의 경우에는 시술로는 잘 막히지 않아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혈관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정맥류 수술은 6, 7m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고장난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진행되고 수술 직후 당일에도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 기간도 짧습니다. 복제정맥과 상관없는 위치에 발생한 정맥류의 경우에는 복제정맥에 대한 수술이나 시술에 추가로 별도의 혈관 제거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수술 후에 부작용은 없는지 또 문제 혈관을 제거하면 이 하지정맥류가 완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나 흉터, 멍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며 매우 드물게 국소적으로 피부 감각 저하가 좀 올 수 있지만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 회복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정맥류 원인이 되는 복제정맥을 제거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재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수술 당시에 문제가 없었던 복제정맥에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추적 관찰을 통해서 새로 발견된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으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길 권하는데요.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 정맥류 환자를 위한 압박 스타킹은 일반적인 스타킹과는 달리 발목 주변 압력이 세고 무릎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약해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게 되면 발적으로 혈액이 역류되는 현상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로 인한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예방 효과도 있는데요. 하지 정맥류에 좀 취약한 생활 습관이나 직업적 환경에 노출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함으로써 하지 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하지 정맥류는 풍선 불기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 풍선이 늘어나면 불기 쉬워지는 것처럼 하지 정맥류도 진행 속도가 붙으면 걷잡을 수 없다는 뜻인데요. 그런 만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하지 정맥류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같이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골든타임, 건강업, 물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건강 나이는 혈관 상태와 직결되는데요. 길이나 상하수도가 막히면 도시가 엉망이 되듯이 혈관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공급되지 못하면서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혈관의 노화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정맥 판막이 노화되어 증가하는 정맥류. 건강업, 물산업 오늘은 하지 정맥류의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승현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하지 정맥류 환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환자의 대다수가 중장년층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장년층 여성에게서 하지 정맥류가 많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 정맥류는 여성의 임신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임신, 출산을 하신 여성분의 경우 고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장년층 여성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와 체중 증가가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이 하지 정맥류의 발병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체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의 발병 빈도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를 악화시키는 위험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하지 정맥 내 혈액은 다리 근육에 의해 심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전체적인 순환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면 오래 서 있는 직업에 종사하시거나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시는 사무직,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좀 빈도가 높아지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에서도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신 경우 하지 정맥류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겨울이 되면 보온을 위해서 꽉 끼는 롱부츠를 신는 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롱부츠는 하지 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은 전신을 거쳐 다리 쪽에서 폐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혈액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타이트한 부츠나 의상의 경우 원하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다리 쪽에 피가 차게 되고 이로 인해 혈관이 늘어나서 하지 정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굽이 높은 부츠의 경우에는 좀 굽 낮은 신발에 비해 종아리 근육을 좀 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 증상을 좀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혈관 돌출이 없는 경우 근육통이나 신경통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이 하지 정맥류는 왜 종아리 통증을 발생시키는 건가요? 네, 하지 정맥류는 기본적으로 다리 혈관 내 혈액이 역류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혈액의 역류로 인해 다리에 혈액이 차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다리에 여러 가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리에 있는 종아리 근육에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혈액의 역류와 더불어 발생하는 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종아리 불편감이나 통증, 쥐내림, 그리고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 환자에게는 좋지 않은 운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한 자세로 오래 서서 하는 운동이나 무거운 기구를 쓰는 운동은 하지 정맥류에 좋지 않습니다. 무리한 등산이나 달리기, 그리고 과도한 웨이트 운동 등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다리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평지를 걷거나 다리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는 수영 같은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족욕이나 반신욕, 또 사우나를 즐겨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것들이 하지 정맥류에는 좋은 습관일까요? 하지 정맥류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위해 사우나나 찜질방 등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근육통에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이용하시게 되면 하지 정맥의 혈관이 전체적으로 확장돼서 하지 정맥류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욕이나 사우나 등은 적당하게 즐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하지 정맥류를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식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평소에 일단 오래 서 있는 생활 습관을 삼가하시고 어쩔 수 없이 오래 서 있어야 되는 직종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하지 정맥류 예방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비만을 예방하고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중기 이후에는 하지 정맥류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먹는 음식의 경우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통해 꾸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겨울철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래서 하지 정맥류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도 요가 동작 같이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